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준성입니다. 오늘은 실제로 그냥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닥칠 수 있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인데, 왜 뭐 증권사나 은행에 가면 펀드들을 팔잖아요. 그럼 펀드가 과연 이게 진짜 뭐지?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, 그래서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럼 펀드들을 이제 쭉 갖다 놓고 이거의 상품은 어떤 것이고 이 상품의 장단점은 뭐다, 그런 거 해보려고 했어요. 되게 제가 엄청 잘할 수 있거든요, 그거. 근데 제가 포기했어요, 그거. 왜? 그냥 그거 하다 내가 잡혀갈까봐, 증권사들이 다 수할까봐 내가 겁나서 못하고 있어요. 그렇지만 저는 그거 자신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그 상품을 자세히 보면 1번, 저는 이름에는 신경도 안 씁니다. 뭐가 있겠어요. 그래서 이름은 전혀 신경 안 쓰고요. 여러분 마찬가지로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이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. ELS 같은 뭐 하이파이브, 예전에 키코 때는 스노우볼, 뭐 엄청난 말들을 만들어요. 그런데 그런 말들이 대부분 그 세일즈들이 만든 거고 또 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럴듯해요. 그렇지만 그런 이름에는 전혀 현혹될 게 없고, 무슨 상품이든 보면은 이 상품의 언더라인이 뭔지 굉장히 간단해요.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주고, 그것만 딱 보면 돼요. 그것만 딱 보면 모든 복잡한 펀드 상품이든 복잡한 뭐 파생 상품이든 다 분해를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이제 얼마 돈을 받게 되면 이거는 무슨 가격에 영향을 받는 건가, 그걸 쭉 적어요. 내가 생각할 필요 없어요. 거기 텀시트에 나와 있는 대로 적어요. 베트남의 주식, 환율, 이런 걸 쭉 적어요. 그걸 쭉 적은 다음에 그런 것들이 움직이면 이 상품 가격이 움직이는 거예요. 그러면 요게 움직이면 최소한 이게 플러스가 나고, 요게 움직이면 마이너스가 나고, 얘가 10% 움직이면 얘도 10%가 움직이는 건가? 얘는 10% 움직이는데 얘는 5% 움직이는 거지? 그냥 쭉 맞춰봐요. 근데 이제 상품이 괜찮은 상품이라는 거는 뭔가 그렇게 될 것 같은 상품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인정. 근데 아이디어를 떠나서 어떻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나눠봐야 되거든요. 그 나눠보는 작업이 중요한데, 결국은 나눠보면 조금 디리버티브 좀 전문가답게 제가 말을 한다면 두 개밖에 없어요. 선물과 옵션 뿐이에요.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는 스왑은 선물의 묶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쭉 쪼개보면 선물의 가격과 옵션의 가격, 선물의 프라이싱과 옵션의 프라이싱이에요. 근데 옵션 프라이싱까지 들어가는 것도 드물어요. 상품에 뭐 그냥 대충 얘기하면 90%는 선물로 끝나요. 그러니까 몇 가지 기초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퍼센트예요. 예를 들어서 베트남 전체 주가가 움직이는 거에는 10%지만 특정 주식에는 뭐 15%, 환율에는 5%, 이런 거에 묶음이거든요. 그러니까 그것만 잘 판단을 해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내가 어디다가 투자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. 어렵지 않아요. 세일즈가 막 뭐라 그러면 됐고, 그래서 무슨 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? 말로 물어보시면 되고, 그 세일즈가 헤매면 야 텀시트 가져와봐. 그래가지고 이거 몇 퍼센트 맞아요? 이거 10% 움직이면 내 것도 10% 올라요? 그런 거 쭉 물어보시면 되고, 그리고 이때 이제 한 가지 팁은, 당연히 내가 너무 불리하지 않게 하려면, 물론 여러 가지 거래를 함으로써 한 가지 상품을 만든 것이라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요. 어느 정도 수수료를 주는 거는 좋은데, 예를 들어서 오르고 내리고는 항상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오르면 50% 나도 벌고, 내리면 50% 나도 터지고,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. 물론 50대 50이 안 되면 뭐 50대 49는 돼야 되는데, 아니 50대 뭐 51은 돼야 되는데, 오르면 뭐 오른 거에 50%만 받고 터질 때는 100% 또는 200% 터집니다.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. 그런 거면은 그거는 이제 거의 사기에 가까운 상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상품을 프라이싱을 이해 못 하더라도 그런 것만 기본적으로 알면 되고, 두 번째,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선물 프라이싱, 옵션 프라이싱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. 기본만 알면 거의 다 파악할 수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상품을 갖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,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잡혀갈 것 같으니까 뭐 개인적으로 만든다든가 소그룹에 있으면 뭐 그런 일 없는 게 확실하면 제가 뭐 어떤 상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,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건 딱 하나예요. 저는 인수분해 할 수 있다. 인수분해 하고 나면 가까이 프라이싱 할 수 있다.
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수학을 엄청나게 잘할 것 같지도 않잖아요. 실제로 할지 모르거든요. 근데 제 경험은 모든 복잡한 상품은 결국 몇 가지의 간단한 상품의 조합이더라. 제가 엄청나게 복잡한 상품 많이 만드는 스타일이에요. 그런데 나같이 만드는 인간들도 머릿속이 그냥 간단해요. 사람들이 좋아하는 아이디어가 있어요. 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게 어려워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걸 했어요. 요즘은 그렇게 안 믿는데 예전에는 달러 이자율이 원화 이자율보다 항상 낮았어요. 그러니까 달러 이자율이 원화 이자율보다 높지만 않으면 내가 뭐 해줄게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거기다가 그만 맞는 말이야 나 거기다 투자할게 이렇게 해요. 저희가 이제 그 원화 이자율 달러 이자율의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하나가 원달러 선물안이라는 거거든요. 근데 선물안을 보면 이미 1년 후에는 그렇게 반영이 돼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사가지고 말만 이렇게 바꿔갖고 파니까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. 1년짜리 선물안이. 1년짜리 선물안은 이미 달러 이자율이 원화 이자율보다 1%가 높아요. 그럼 난 그걸 그냥 사. 그리고 손님한테 뭐라고 팔냐면 이게 올라만 가면 제가 돈 드릴게요. 그러면 제가 1% 떼먹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엄청 팔리더라고요. 그래서 그 단순한 아이디어로 크게 돈 벌었어요. 회사에서. 그러니까 이런 식이거든요. 그러면 내가 이쪽에 있는 사람이면 너 이거 선물안 갖고 하겠네. 그러면 선물안은 이자율 차이인데 선물안 벌써 1% 차이 나네. 그런데 너 왜 1%나 떼먹어?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1% 떼먹을 수도 있겠네. 지도 선물안도 해야 되고. 그런데 나는 진짜로 이자율이 역전될 것 같진 않거든. 선물안이야. 뭐 어떻게 프라이스가 되든 간에.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? 선물안은 예측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시장의 1년짜리 금리에 의해서 되는 거거든요. 이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시장이 이래서 이런 상품이 나오는구나. 그렇지만 그거는 지금 시장이고 내 생각에는 진짜 안 오를 것 같아. 그럼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또 내고도 가능해요. 야 이거 1%는 너무 많이 떼먹지. 그러니까 다른 수수료를 좀 줄여봐. 내가 이거 할 생각은 있는데 이건 좀 심하지.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모든 상품 엄청나게 어렵게 복잡하게 나오면 겁먹지 마시고 제가 뭐라 그랬죠? 1번 세일즈한테 물어보세요. 이거 무슨 가격이 변해야 내 가격이 움직입니까? 2번 몇 퍼센트 움직일 때 내 거는 몇 퍼센트 움직입니까? 그 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그러면 나는 공정하게 되고 있는 거예요. 명목적인 수수료는 얼마예요? 오케이? 내가 5% 정도 떼줄게요.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데 세일즈가 말을 못 하잖아요. 그럼 그 친구는 모르는 거거든요. 그럼 그냥 너 됐고 그것도 잘 아는 사람한테 연결해 주든지 트레이더한테 연결을 해 주든지 그것도 싫으면 야 텀씩 가져와봐. 내가 혼자 집에 가서 할 테니까.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러고도 모르겠으면은 저한테 문자 주세요. 제가 같이 한번 해볼게요.